안녕하세요. 김강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중요한 평균임금 산정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퇴직금은 퇴직 근로자의 중요한 생계수단이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사회적 지원이 상대적으로 적은 국가에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로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평균임금의 개념과 산정 방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퇴직금 산정 요소 중 임금 부분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근로자가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는 통상임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사전에 미리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실제로 받은 임금을 의미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차이. 평균임금은 사후적 개념으로 퇴직 전 3개월 동안 실제로 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반면 통상임금은 사전에 정해진 금액으로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두 개념은 사용 목적과 산정 방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의 법적 기준.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평균임금에는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받은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수당,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등도 포함됩니다. 단,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이나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제외됩니다. 임금의 정의.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조 제1항 제5호에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은 모두 임금에 해당합니다.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금품. 사용자가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경조사 부조, 경력금 등이나 실비 변상 성격의 금품은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품은 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업무 수행 결과로 발생한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산학금 초과 운송수익금 택시 운전사들의 산학금 초과. 운송수익금 중 회사가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은 평균임금에서 제외됩니다. 퇴직월의 보수 중 정책적 배려에 의한 부분, 월 중간에 퇴직하더라도 퇴직월의 보수 전액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근로일에 해당하는 임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외됩니다. 산정기간과 임금의 계산. 퇴직금을 계산할 때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간 동안 실제로 지급된 금액을 모두 합한 후 그 금액을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특별한 기간 수습기간, 산전 후 휴가기간 등은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연차 휴가수당과 상여금의 포함 여부. 연차 휴가수당은 일반적으로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경우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1년 동안 지급된 총액 중 3개월분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평균임금액 계산 시 유의할 점. 퇴직금을 계산할 때 단순히 1개월분의 임금을 계속 근로년수를 곱하여 계산하는 것은 잘못된 방법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하며 이 기간은 최대 90일까지 될 수 있습니다. 결론.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평균임금 산정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산정하는 것은 퇴직금 소송에서 승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 시 주의할 점과 관련 법률을 충분히 숙지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청구 소송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적인 상담과 조언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